땅이 기름져서 마음도 넉넉하다는 이천에 김우민 소장님이 오셨네요. 오늘은요, 이 인생에 벌었던, 인생에 얻었던 모든 거를, 정말 모든 거를 집에다 갖다 부었다는 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인간 내비게이션 김우민 소장님이 막다른 길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 길 끝에 오긴 왔는데 이 집 아닌데요? 분명 이 길을 따라가면 오늘의 집이 이때서 왔는데 눈앞에 나타난 건 으리으리한 문화공간인거려. 산신령한테 홀렸나 싶은 순간 구원의 손길, 아니 발길이 등장합니다. 소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먼 길 오셨네. 만화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분이 바로 오늘의 건축주입니다. Have you met Miss Jones? Someone said it.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먼 길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예. 선생님, 근데 이 복장이 아유, 창피해라. 이거 만화 영화에 나오는.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첫 직업이 패션 공부를 해가지고 패션 디자인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습이 남았는지 내 몸 하나 걸치는 건 제가 조금 신경 쓰고. 근데 일단 저는 좀 의아해. 집을 찾아왔는데 오긴 온 것 같은데 집은 안 보이고. 집은 숨겨놨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래요? 네네. 미술관 같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나오시는 선생님은 마치 어떤 궁전 같은 곳에서 나올. 네, 근데 아주 제 마음속은 네. 옛 고향 충청도 시골 오지에 가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내서 이제 곳곳에 이렇게 펼쳐진 거는 저 어린 시절을 그대로 그 기억 속에서 찾아내서 펼친 그런 오브제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일단 대문을 보니까요. 네네. 그 소위 저희 현장에 그 반생이라고 불리는 네네. 철사로 만드신 게 이제 맞습니다. 보이는데, 네, 멀리서는 그 예전에 저희가 사리문? 요즘은 이제 그 쌀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버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제 어렸을 때 그 쌀이문에서 살았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만큼 문을 열어놓은 건 항상 아버님께서 아침에 강아지나 병아리들이 모이 먹으러 나가고 외출하는 그런 해서 항상 그만큼은 열어놔야 된다 해서 아버지 생각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 쌀인문으로 이렇게 나지막하게 의도적인 거죠. 이 살인문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손수 엮어서 만든 거랍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네. 한번 네. 탐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뭐 흉은 보지 마세요. 네. 30년 전 등산하던 중 만났다는 이 땅에 지금은 어떤 집들이 지어져 있는지 같이 탐구해 볼까요? 와, 이런 공간이 안에 숨어 있었네요? 좁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와야 만나는 산자락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위도 나무도 어느 곳 하나 다치지 않고 피해서 지은 집들이랍니다. 산의 능선을 따라서 구불구불 22채의 건물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집을 지은 거죠? 저는 지금 현재 직업을 3번째 바꾼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패션 디자인 쪽에 일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미용사로서 30년간 일을 했고요. 지금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 미용일 같이 한 30년 동안 같이 계속 일을 하다가 서로 공감을 나눈 동반자 김인숙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나요? 원래는 여기 다 우리의 그 노후에 조그마한 집 한 30평짜리 전원주택 짓고 집사람이 된장찌개 끓여주면
여보 식사 준비요 그러면은 연필 놓고 가서 같이 먹고 그렇게 등 따스고 편하게 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너무 우리가 여기 환경에서 이렇게 사는 거 호사스럽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자체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도와줘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를 했는데 그 구성원들의 보답할 수 있는 일들이 무언가 해서 여기에 문화공간을 만들고 또 지인들도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게 돼 있죠. 프랑스 국립미용학교에서 만난 두 분. 청년 상일 씨는 새카맣게 빛나는 눈동자에 야무진 인숙 씨에게 반했고요. 인숙 씨는 남편의 창의적인 감각에 마음이 갔다네요. 와,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뒷마당 같아요. 앞에서는 제가 상상한 거는 뭐 있어도 이렇게 잔디밭에 나무들이 좀 심겨져 있고 뭐 요 정도 인공적으로 만드신 건 아니죠. 아니신가요? 예. 나무들이 막 뒤엉켜서 잔잔한 나무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쟤들이 왜 이렇게 뭐 크지들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덮여 있었군요. 예, 덮여서 호미로 하나씩 한번 긁어봤더니 바위가 저 계곡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호미로 선생님께서 직접 호미... 네, 나도 하고 이제 우리 인력들 오라고 그래서 그 형태를 일단 다 내놓고 계단 만들면서 바위가 나오면 또 바위를 이렇게 해서 다 그 형태대로 하나씩 쌓았죠. 이 일 하시는 분들이 몇 번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도망갔다고들 하죠. 그렇죠. 예. 망치 놓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유, 난 못 해먹겠다고. 도면도 없는 일이지. 계속 하다가 스톱 됐어요. 거기서 마치세요. 거기서 내가 살펴보고. 그러니까 바위가 나오면 계단을 만들다가 바위가 나오면 계단을 좁히고 바위를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전부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건축에서의 도면은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은 나의 마음속,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전문가가 이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상을 현실적인 도면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건축 현장을 지키다 굴삭기에 부딪혀 머리를 다친 적도 있지만은 도면이 없으니 불가피한 선택이었답니다. 그 우리나라의 일들은 어떤 새로움을 변형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거부해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해서 저기 바위에 걸터 앉아서 시무룩하게 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걸리 한 대접 가져서 당신 여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속상해하면은 그림이 완성이 되겠느냐? 저는 근데 뭐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를 몰라요. 난 포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는 좀 열이니까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성적인 게 많이 이제 발달이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는 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뭔데요? 여전히 선생님 댁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집은요. 이 사실 모든 게 다 제 집이라고 전 생각하고서 한 거예요. 이 전부가 선생님 네. 집이라고요? 네. 네? 그중 한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머나, 여기가 집이라고요? 미술관 같기도 하고 런웨이 같기도 한데요. 와,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아유, 여기요? 아유, 네. 이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해요. 저는 그림을 한 번도 안 배우고 그냥 취미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곳에는 이상일 씨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그려온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저한테 보여주겠다고 하셨던 그 그림이 맞나요?
여기 전체 나의 꿈이라는 우리의 꿈이라는 그런 테마로 이 산자락을 바라보고 아 여기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 산자락에 10년간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도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건데 예, 이대로 이건 어떤 건축가가 내 감정 속으로 와서 도면을 현실화적인 도면을 못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닌데 하고서 건축가들한테 의뢰했다가 자꾸 리젝트 되면 그거 아주 불편한 관계 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시도가 많고 어려운 걸 즐기면 되거든요. 예, 어렵다고 안 하면 표현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산과 계곡을 바라보며 스케치를 시작했답니다. 오솔길 따라 집을 한 채 그리고 바위 옆에 또 한 채 그리고 이 그림대로 하나 둘 집이 세워졌죠. 아까 처음 들어올 때 이제 굉장히 웅장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전체가 이 선생님 집이다. 사시는 곳은 궁궐이 아닐까? 소박함. 네. 정말 우리 흔히 그냥 사는 정도 크기로 굉장히 작게 하셨네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여기를 이제 우리 집을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시한 거는 겨울에 왔었어요. 겨울에 왔는데 이상하게 요 부분하고 한옥 있는 부분이 눈이 제일 먼저 녹더라고요. 보았더니 여기에 야생동물이든 그 산토끼, 고라니 놀던 그 배설물들이 쭉 있어서 얘들이 이렇게 놀 때는 여기는 바람도 없고 뭐가 온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과 그 한옥, 중요 건물은 그런 쪽으로 전부 나열을 해서 한 거예요. 동물들의 그런 그 촉을 따라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그 시골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도시 사람이었으면요 아마 그거 잘 모를 겁니다. 네, 저희 아버님도 집 지실 때 보면 이렇게 불을 한번 놔보시더라고, 모닥불을. 그래서 그 연기의 방향 이런 데에 따라서 아궁이 위치 뭐 이런 게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 겉만 이 현대적이지 그 내면은 할아버지 같이 이제 나이 먹은 할아버지요? 한 80대 같이 이렇게 그런 예.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땅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이상일 씨. 그런 그가 바로 여기라며 선택한 살림채로 들어가 볼까요? 은퇴하기까지 30년 동안 아내가 매일 싸준 도시락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상일 씨. 일상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분답게 편안하게 꾸며진 살림채입니다. 선생님 밖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천장고가 높네요. 네. 선생님 너무 선생님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랑 사모님은 좀 많이 높아 보이는데. 항상 고는 높아요. 어디를 가나. 창도 보시면 전부 이렇게 지구로 높게 했죠. 자연이기 때문에 창을 많이 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한 25개가 창이 있을 거요. 집은 좁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창을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살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부부지만 의견이 다르니까요. 네,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만 맞고 안 맞는 건 또 안 맞고. 안 맞는 거는 엄청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예 안 맞아. 우리. 법으로서는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근데 뭘 하나를 행하는 거는 일은 또 이렇게 맞을 때도 있고 그것도 안 맞을 때도 있고. 아니 근데 이렇게 큰 집을 지으면서는 거기다 10년 동안 이거 두 분이 다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건 저는 정말 이거는 제가 많이 비현실적이라고 포기를 봅니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사람이 막걸리 한 대접 갖다 주면서 그런 눈치는 금방 알잖아요. 그때 용기를 많이 줬죠.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능하고 저는 또 저대로의 또 있으니까 그런 게 또 그런 게
아니, 지금 압박을 주시지 마시고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정말 같이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평생 같이 뭐 일을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뭐 호흡이 많이 맞는 편이죠. 아니, 안 살 것 같으면 싸우고 그 이튿날 도장 찍고 나중에 법원 통보만 맡으면 되는데 살 거면은 여기 철학이 이거 살 거면은 안 싸워야지. 이분의 뭐더라 싸우는 철학은 거야. 항상 요 말을 해. 살 거면 사람 바뀌는 게 싫어서 난 바뀌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운다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표현.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람 바뀌면 얼마나 바뀌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요. 자기 하는 분야만 할 줄 아니까 여기는 외의 거는 다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죠. 만약에 바뀌면 전 제일 좋은 게 날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안 사람이 막내 서열로 끼워줬다는 게 대해서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진짜 막내예요. 서로 안 맞는다고 할 때조차 호흡이 척척 맞는 묘하고 다정한 부부. 천생연분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요? 살림치 않은 단출한데 정호는 자유분방합니다. 풀도 꽃도 천지사방에 마음껏 자라나 있죠. 겨울 돼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설이 내리잖아요. 그럼 이게 꽃들이 다 시들으니까 꼽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해줘야죠. 사람들이 시들어서 볼 것 없다며 지나치는 이맘때의 정원도 아유 이쁘다. 이상일 씨에게는 마냥 귀하고 황홀한 곳이랍니다. 비가 또 너무 오면 여기다 우산 씌워주고 그러죠. 그러면 우산 씌워줘야지. 빗물에 다 뭉거지면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꽃들은 아침에 우리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이 발자국 소리를 들어서 오늘 안 오시나 해서 그날 가가지고 보듬고 저기 해주면 얘들이 더 색들이 더 영롱하고 더 깨끗하게 자연스럽게 형태를 유지하니까 너무 아름답죠 이게. 정원을 가꾸는 일은 시를 쓰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지요. 풀과 꽃을 매만지면서 마음은 고요하고 맑아집니다. 매일 아침 걷어온 풀과 꽃을 여러 개의 화병에 꽂아서 집안 곳곳에 둡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아유 꽃이네. 그리고 또 이게 재배된 꽃시장에서 사는 거랑은 완전히 느낌이 틀려가지고. 정말 멋이 넘쳐 흐르네요. 둘만 즐기면은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요? 공유해야지 사이가 아름답죠. 편안하게 두 분이 즐기실 거 즐기셔도 되는데 우린 이게 편안하다니까. 이런 부부를 기억하는 옛 고객들이 지금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메이크업을 해주셨다, 머리를 해주셨다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 안 나요. 저희 자체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셔서 너무 반가워하시고 저희도 너무너무 반갑죠. 그런 분들을.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공간을 안 만들어 놨으면 그런 분들을 어디서 만날 거예요. 이제 살림체의 중요한 공간, 안방을 탐구해 볼까요? 이댁 안방은 복도꽃 깊은 곳에 있는 듯 없는 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식도 가구도 최대한 배제한 극도로 소박한 공간이지요. 여기가 그러면 선생님 두 분이 주무시는 안방이군요. 역시 천장은 시원하게 높은데, 근데 이불이 깔려 있는 걸 보니까 설마? 불을 떼가지고 저희 난방을 하거든요. 네, 장작. 네. 예.
장작대죠. 이게 그럼 보일러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만, 정말 여기만. 네, 네. 네. 구들방을 만드신 거예요? 네, 여기 따뜻한 방에서 자고 나면 그 근육의 피로가 확 풀어지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으니까 재미있는 거는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은 저 언덕에 보면 한옥이 져져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 한옥을 네. 거기 아버님이 우리 생활할 때 너무 어려운 환경에 돌아가셔서 그게 늘 살면서 가슴이 맺혀서 한옥을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넋이라도 좀 여기서 좀 계시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요 커튼만 탁 열면은 거기서 막 바로 여기서 보이게 그런 식으로 다 구도를 잡은 거죠. 아버지는 예술적 감성이 풍부했지만 평생을 농부로 살았습니다. 꿈을 펼치지 못한 아버지가 안타까웠던 이상일 씨는 그림으로 사부곡을 대신했답니다. 아버지께 헌정한 이 한옥은 이 집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천 지역의 목수들만 초빙을 해서 정성껏 지은 한옥이라는데요. 이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고택을 아예 이제 통째로 뜯어가지고 많이 옮겨오시잖아요. 그런 집 맞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 신소재예요. 네. 아, 이게 신소재라고요? 네네, 다 신소재인데 아니 근데 초석도 보니까 네. 자연석 같은 거를 돌은 쓰셨는데 자연석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만든 거죠. 생들기름을 짜가지고 생들기름으로 계속 닦으면 그 해충도 안 생기고. 안 하면 안 했지. 할 거라면 제대로. 패션 디자이너일 때도 헤어 디자이너일 때도 그리고 지금도 이상일 씨의 한결같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내가 있지요. 근데 들기름 할 때 그러면은 그 사모님도 같이 같이. 하시는 아유, 뭐든지 오. 우리는. 저희는 뭐 다 같이 해요. 그리고 한 사람에도 안 오면 안 돼, 우리는. 아, 꼭 둘이 분이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아니 그래도 어떤 일은 혼자 이렇게 그림만 혼자. 그림만 혼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대부분 같이 해요. 대부분 아내와 함께지만 유일하게 혼자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 이상일 씨는 매일 새벽 2시면은 일어나 여기서 하루 6시간 이상을 보낸다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몰입하고 거기에 최선의 온 힘의 신경을 그쪽에다 쓰다 보면은 형용할 수 없는 그 환희의 세계가 막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막 뛰어노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오면 몸이 더 피곤한 거예요. 오늘도 창조했는가. 가느다란 연필로 한 줄 한 줄 그으며 커다란 여백을 채워나가는 이 일은 구도의 경지에 가까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행복감에 너무 어떤 다른 단어가 없는 거야. 요 행복감에 그냥 요대로 멈췄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두 분을 보니 부부란 하나의 가위와 같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고생했어 그동안. 응? 앞으로도 더 살 날이 아직 더 남아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신 거죠 아버님? 바람결에 너무 스치니까 저희들 잘 돌봐주시고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의 아름다움을 더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한마디 해요. 아버님은 별 많이 뵌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기억에 좀 많지 않죠. 나를 보면 돼요. 그렇다면 나를 보면 되지. 안 봐도 돼. 그렇다면 안 봐도 된대. 아유. 아내는 하늘이 내린 복이라 생각한다는 남편 상일 씨. 함께여서 더 향기로운 부부가 숲속에 폭 안긴 이 왕국에서
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